한국 드라마 중에 사인. 아, 사인할 때. 좋아하지. 내가 그때 원장할 때 그게 왔었거든요. 원장님 할 때요? 원장할 때 촬영했죠, 그게. 그렇구나. 이게 굵직굵직한 거에는 다 계셨네. 근데 거기 보면 정광열이라는 분이 원장으로 나오면서 막 별별 방법을 안 가서 원장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국가수 원장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거기 어떻게 암투를 걸쳐서 그 자리까지 갔느냐고 국가수 또 때문에. 저도 이런 범죄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또 물질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다 찾아봐요. 실제 구조 다 그려보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포이즌과 크라임의 마스터분을 모셨으니까 제가 뭐 제대로 배워보는 걸 목적으로. 뭘 배우게. 아니 뒤에 그 중에 국가수 딱 패치 딱 붙여 딱 나가고 막 카메라 탁탁탁탁탁 하고 막 떨립니다. 국정원이 아니지 저기 국정원. 아니, 거긴 아니야. 거기는. 국가수 얘기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가수에 어떤 일을 하셨죠? 제가 사실 이제 그쪽에서는 두 가지 큰 틀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사인이 뭔가 밝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인을 보니까 어떤 독이 있는지 밝혀야 되는 그런 파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파트가 하나가 이제 마약 같은 거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안 좋은 파트들. 약들.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했죠. 그러면 전공을 뭘 하시? 저는 약학 전공했습니다. 사실은 약하고 독하고는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을 얼만큼 썼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조금만 쓰면 약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학을 해서 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라 독자세요. 킹 오브 독. 킹 오브 독.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 독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오늘 얘기한다 해서 이 프로치를 달았습니다. 이게 양귀비를 그래도 근데 양귀비를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는 없죠. 있어요. 법에 관상용 양귀비가 따로 있어요. 그건 관상용? 독성이 없나요? 독성, 우리가 독성이라기보다는 뭐 몰핀이라든지 이런 마약성 물질이 없는 것 뿐인데 제가 마약 전문가니까 네. 조금 말씀해드리면은 그 양귀비 이제 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0종 가깝게 돼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분이 나오는 건 몰핀이라든가 코데인 뭐 이런 성분이 의료용으로 나오는 이제 쓰니까. 그런 의료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것들이 있고 그런 성분이 있는 게 한 3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가 돼요. 그래서 걔는 키우면 안 돼요. 교수님이 맡았던 그 사건들 중에 네네. 제일 유명한 사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정말 유명했던 사건으로 하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사망을 해서 그 사인을 밝히느냐고 제가 굉장히 좀 고생해갖고 그 사인을 밝혔어요. 김선재 씨요? 네. 진짜요? 네, 그 사건이 아주 굉장히 컸죠. 저한테는. 그 사건을 담당하셨군요. 그러면 컴백 방송하고 그 다음날 바로 맞아요. 그날이었죠. 그날 컴백 방송하고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죠. 바로 출동하신 거예요 그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사망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이상하다고 뭐 팔에 주사바늘 자국이 28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주사바늘 자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약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위내용물, 혈액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저희가 소변 갖고 실험을 하거든요. 검사해야죠. 그러니까 이 독극물 중에 뭐든지 사인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찾는 거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는데 뭐가 보이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뭐 성분이 뭔지.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때 뭐 3만 종류, 5만, 7만, 10만까지 해서 못 찾았고 저희가 찾았어요. 근데 그 성분. 그래서 동물 마취약이었죠. 그러니까 애니멀한테 쓰이는 마취약이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국가수에 계시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살인 사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2009년이죠. 2009년. 네, 2009년 그 보령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마을 분들이 다 같이 그 관광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는데 그날 저녁에 여성분 한 분이 그 칫솔을 갖고 있으면서 집에 쓰러져서 사망하셨고 그 다음 날 또 그 집에서 좀 올라가 있는 집 중에 부부가 또 돌아가신 마을 거예요. 아, 분들이요? 네. 네, 부부가 우와, 돌아가신 거예요. 순천적으로? 그러니까 3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세 분이 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아 이건 부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검 의뢰를 했죠. 위내용물이 보통은 약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잖아요. 네. 위산이 있으니까 산성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봤더니 알카리성인 거예요. 약알칼리.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너무 이상해. 그렇죠. 이거 뭐가 있구나. 실험을 제일 먼저 하니까 딱 하니까 청산염이 나오는 거예요. 잇따라 숨진 3명의 몸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독극물인 청산염이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산염이 보통 나왔습니다. 1시간 이내 사망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사실 케미칼이 너무 많잖아요. 화학물질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전부 다를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그리고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좀 나눠야지 일단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독 해갖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청산염이라고 그래서 청산가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청산가리라는 게 칼륨이 일본 갔다 오면서 이제 가리를 담았죠. 가리움이 그게 이제 가장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 이제 죽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게 농약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도 굉장히 많이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농약 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식물 같은 거에서 독성 있는 게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것들이 있고. 독식물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지물질 찾아가는 게 그렇게 좀 나누고 그렇게 있습니다. 좀 나눔이 다 네. 있는 건데 청산 이게 딱 나왔다. 네. 이게 근데 살인이냐? 그래서 이제 수사하는 쪽으로 쭉 얘기를 해서 봤더니 피로회복제라고 드링크제를 갖다 준 거예요. 드링크제를 갖다 주면서 그래서 글씨를 썼어요. 이거 피곤하니까 드시라고. 근데 국가수에 또 글씨 감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 감정하는 데서 그 동네 분들 쫙 해서 글씨했더니 딱 그분이 그 처음에 돌아가신 분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을 하고 또 그 윗집은 자기한테 계속 무슨 나쁜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집인데 뒷담화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치사량이 사실은 청산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래서 한 200에서 300mg이에요. 미리그램. 그러니까 죽을 수 그냥 있고. 땡땡땡 이거네? 예. 그리고 이게 보통 약수저 이렇게 한 스푼 뜨면 그러니까 1g 작은 정도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0.2g이면 진짜 엄청 작죠. 반에 반 스푼 정도.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빨리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청산을 먹은 사람은 이렇게 문을 못 넘어간다 그러죠. 그 정도, 그러니까 순식간에요? 1, 2분 안에도 사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증상이 어떤지 궁금. 걸어서 못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막 속이 막 다 장기를 막 그렇죠. 태워버립니까? 네. 뭡니까 그게? 사실은 부식도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위 출혈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가장 큰 저기로라는 우리 몸에 그 산소 공급을 해야지 우리가 사는데 산소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가서 그냥 결합을 하는데 산소보다 얘가 한 400배가 친해요. 그러니까 400배 친한 애하고 있고 있지 산소하고는 결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 죽죠. 산소는 공급이 되긴 해요. 근데 산소를 써서 우리가 막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다 보니까 우리 많이 그때 ATP를 아예 못 만들게 돼버려요. ATP를. 그러니까 세포들이 하나씩 질식하고 ATP도 다 아시는구나. 예, 다 아시죠. ATP와 DNA 얘기를 많이 해와가지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데가 있어서 그게 갖고 이제 우리 에너지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를 못 만들게 하는 거죠. 얘를 다 못 달게 하니까. 모든 걸 예. 스톱시켜버리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뭐 약간 뭐 음료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사람 모릅니까? 맛이 에이씨, 왜 이래 이런 게 안 느껴져요? 뭐 향이라든지 거의 아니면은 없죠. 뭐 거의 없죠. 근데 이게 보통 알려져 있는 몇 네. 가지 이야기가 네. 청산가리가 무슨 아몬드 향이 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아몬드가 아니라 우리 먹는 건 스위트 아몬드라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거고 이 비터 아몬드라고 쓴 아몬드가 있는데 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용도가 다른데 이 녀석이 그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몬드 향, 뭐 에센셜 오일 이런 것들을 파는데 그거는 쓴 아몬드라서 그거 냄새가 청산가리 냄새예요. 근데 많이 못 느끼는 게 후각신경 중에 그 청산이나 이런 쓴 냄새 나는 걸 잡는 게 OR7D4인가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녀석이 활성이 없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20에서 40%.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맡을 수 있고 그 정도 민감한 분들이 아마 국가수에 갈 수 있고 못
알아채는 사람도 충분히 많을 거고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네. 사실은 그 국가수에 계시는 분들 중에 냄새를 아는 분들 꽤 있으세요. 예, 거기는 진짜요? 그러니까 늘 거기서 실험했으니까 이렇게 딱 오면은 청산이네 이러고 실험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요. 그게 진짜 아까 치사량이 엄청 작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00 ml. 엄청나게 작은 양이어도 검출이 가능한 건가요? 청산은 할 수 있어요. 청산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사용돼 왔고 그 이제 화학 반응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는 일단은 얘가 그 가스로 다 나오게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기체화를 해서 걔를 포집을 한 다음에 우리 눈으로 뭐 확 보이는 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UV로 다시 측정을 해요. 걔를. 그 기만큼의 얼만큼 변했는가 UV면 그렇게 해서 광선.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을 딱 쪼이면은 네. 그것 때문에 색이 나오는 물질도 있고 네. 아니면은 구조에 따라서 흡수하는 녀석도 있으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스크리닝은 저도 많이 해봤어요. 네. 스크리닝은 여러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쫙 훑어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걸 찾는 건데 다른 것도 반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한 분석 기술이 필요합니다. 독 전문가분이시고 또 오늘 또 초대로 모셨는데 장훈재 교수님이 얘기할 때마다 조금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어린 친구가 내 앞에서 잘난 척하네, 그죠? 그죠? 아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저는 검출은 전혀 못해요. 네, 뭐 저기 냄새를 맡는 분이 뭐 몇 퍼센트? 이 청산가리는 다 화합물로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연에서는 뭐 나타나지? 자연에 있죠. 저는 그런 걸 자주 찾아보기 때문에 자연에도 청산가리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뭐 과일 먹을 때 네. 이거 과일은 씨를 먹지 마라. 네. 대표적인 사과예요. 사과 왜? 사과 씨에 아미그달린이라 그래서 네. 청산 배당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위에 들어가면 위액이랑 반응하면 씨앗나물이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는 사과 씨를 거의 독으로 생각하고 안 먹어야겠네요. 사과 씨, 복숭아 씨, 살구 씨, 체리 씨 이런 딱딱하고 큰 씨들 사과 말고 그건 다 복숭아 있죠. 씨는 좀 씹기가. 근데 말이 되네. 왜냐면 씨앗은 종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동물들이 못 맞게 하는 기작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있으니까. 청산이 그 시아노아물 HCN. 맞죠? 네. HCN인 거죠? 네. 저는 과학자로서 되게 흥미롭다 생각하는 게 이 청산가리의 화학식을 듣고 저는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아나가 H, 수소, C, N. N. 우리 몸에 너무 흔한 세 가지 원소. 수소랑 탄소랑 질소가 결합하면 독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많이도 아니고 하나씩 네. 그런 화학식도 잘 못 보니까 삼총사가 딱 모이면 갑자기 독이 된다는 게 되게 저는 이게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독이었어. 방송가에 좀 신선한 독이 되는 거죠. 그럼요. 교수님, 그 독이 있잖아요. 약간 뭐라 그러지, 막 호흡독이라든가 아니면 신경에 막 큰 데미지를 주는 독이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있겠죠? 종류가 굉장히 많죠. 얘기 좀 해주세요. 신경독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신경 가스도 있겠지만 이 신경이 되게 섬세해요. 왜냐면 우리가 신경에 자극을 전달한다는 건 뭔가 이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야 되는데 통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통로를 막아버리거나 강제로 계속 열어놓는 녀석들이 있으면 인간의 신경은 섬세하다 보니까 엄청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신경독을 노리는 독은 몸이 막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왜냐면 자극을 계속 끝없이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막아버린다거나. 대표적인 게 그 보거독. 테트로도톡신이 톡신. 네, 신경에 마약 종류도 많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청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막 산소를 차단한다고 그랬을까? 그런 그건 건 혈액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혈액독. 혈액독. 그러니까 독을 나눌 때 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신경독, 근데 혈액독으로 다 그러면 나누니까 신경도 있고 혈액도 혈액도 있고 실질독이라 해서 장기에다가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질독이라고. 실질독이라고 그러죠. 왜 예. 실질이라고 해요? 실질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기에 실질적으로 가서 작용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치사율이 제일 높은 게 어떤 독이 제일 높을까요? 청산 칼륨을 얘기를 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틀로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청산가리가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우리가 폭발물 하면은 TNT가 핵심이라 원자폭탄은 뭐 TNT 얼마만큼의 폭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단위로 쓰잖아요. 네네. 그래 독 같은 것도 청산가리의 몇 배라는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연구가 많이 된 독이라. 저는 우리 교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이제 그냥 뭐 독살 이런 거는 저 먼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사실 뭐 연예인들도 가끔 보면 뭐 편의점 음료수를 마시고
그렇죠. 병원에 막 실려간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 게 또 뭐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번데기 사건이라고 있어요. 번데기 사건이 1978년도 어느 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기차로 온 번데기를 갖고 왔는서 이게 뭐 상계동도 팔고 파주도 팔고 여러 군데를 팔았는데 그걸 먹고 애들이 죽는 거예요. 애들이요? 애들이 이거 많이 그때 오, 번데기 10명 먹고? 번데기 먹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냄새 난다 그러니까 물로다 그걸 씻은 거예요. 물로다 씻고 말린다고 나눴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집어 먹었어. 그러고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이 파라치온이라는 농약을 갖고 오면서 이거하고 그 번데기하고 거기서 운반 과정에 그 마대에 간 거야. 스며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 봉투를. 농약이 있는 그거를 썩어갖고 거기에 있는 번데기를 나눠주니까 나눠진 사람들이 다 아니 사망했던 그만큼 거죠. 허술했네. 아니 농약이 들어가 있던 그 푸대를. 그러니까 그게 옛날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나눠서 팔아갖고 그렇게 사람이 죽었어. 근데 진짜 그것만으로도 그냥. 아이들이 먹고 죽었다는 게 너무 너무 마음 아프죠. 네. 그때는 정말 그래서 그 유기인제 농약이 굉장히 독성이 크거든요. 이게 유기인산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있는데 육이 네, 인산. 그러니까 인이 들어가 있는 인산 구조인데 이게 대부분 다 살충이나 제초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몸에 들어가면 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를 이걸 폐기하는 그 파쇄기를 고장 내버려요. 유기인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는 신경의 통로였다면 신경 세포들 사이사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 물질을 배출을 시켜요. 근데 얘가 배출해서 정보를 줬다면은 그럼 이 전달한 다음 정보는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남아있으면 일을 더 하라는 건가 하고 끝없이 같은 작업을 반복하니까 네. 그럼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일을 시키니까 우리가 이런 데도 누르고 대고 있으면 촉각이지만 네. 눌러라는 입력이 계속 추가되면은 이제 고통이 돼 버리잖아요. 쫄려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경이 문제 생기는 제초제나 이런 농약이 그런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피해가 심각한 게 빨리 처리를 하고 이 효소를 복구 안 시키면 죽어요 결국엔. 아, 농약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농약들을 안 사용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않나요? 농약 없어서는 이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유기인제 농약은 지금 안 써요. 너무 독성이 크기 때문에 네. 독성이 그렇게 큰데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살충제로 개발하려고 그래요. 예, 예, 예. 농약으로 개발하려고 예. 그러다 보는데 만들어 보니까 너무 독성이 큰 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독성이 큰 게 생기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 여기 쓸 수가 없으면서 그건 화학 무기 쪽으로 다시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서 제일 크게 기억나실 게 아마 도쿄의 그 살인가스? 지하철 살인가스. 살인가스가 아주 대표적인 그 화학 무기가 되죠. 그러면 꼭 말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화학자들이 안 좋은 걸 만드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게 DDT. DDT가 아까 말씀하신 그 유기 염소 물질 중에 대표적인 건데 유기염소 계열이에요. 뒤에. 이게 그거를 막 애들 막 그랬죠. 그 옛날에 대한뉴스 이런 거 맞아, TV에 따라가고 찾아보면 따라가고 네. DDT가 원래는 노벨상을 받아요. 아 진짜? 1946년인가에 이게 살충 효과가 좋다라는 게 발견돼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 쓰이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도 뭐 비듬이나 이나 이런 거 없애는 데 쓰이다가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이게 환경도 잔류되고 인체에도 유해가 되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유용하게 쓰다가 이거 알고 보니까 독이네? 이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작할 때 의도는 선했다. 이게 화학자의 고충이죠. 그 기억나는 게 옛날에 김정은의 형 네. 김정남 살인 맞아. 사건 때 네, 맞습니다. 그때 CCTV 보면은 여성 2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쓱 몸을 만지고 가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거기서 나왔던 성분이 VX라는 건데 VX인데 이것도 화학 무기 중에 아까 영국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만든 대표적인 거예요. 영국에서 만들어 놓고 났더니 너무 독성이 큰 거예요. 이건 뭐 운반도 못해. 너무 독성이 크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독성이 크니까 이건 살충제는 절대 쓸 수 없겠다. 그 김정남 사건 때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액, B액을 만들어 놨다가 쓰기 직전에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쓴다는 거죠. 너무 독성이 크니까. 그래서 섞어요 또? 섞어서. 그러니까 김정남 사건 때 보면 여성이 2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A고 한 명은 B인가? B라고 나오죠. 둘이 와서 얼굴을 하고 이 두 사람은 하자마자 빨리 가서 손 닦죠. 빨리 가서 손 닦으러 가죠. 이 사람도 한 20분 정도는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걸어가서 네. 의무실까지 가요. 가서 나는 뭐가 이렇게 된 것 같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피부로 흡수되는 것보다 점막으로 흡수되는 게 굉장히 빨리 독성이 나타나거든요. 점막으로 흡수되는 건 너무 소름 돋는데. 그러니까 눈 눈, 점막 눈 같은 이런데? 데 이렇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독성학자들이 결론 난 게 네. A, B다. A하고 B는 자기가 각자 갖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독상 거의 괜찮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뭉쳐버리면 이제 확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화학 두 반응이 개가 일어나는 화학 거죠.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한 여성분은 조금 더 독성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네. 한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나타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도 바르면서 이미 A가 묻어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 신경가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냐면은 그때 김정남의 가방에 네. 아트로핀 주사기가 그게 있었다라고. 아트로핀이 그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K마크 1이라 그래서 큰 주사기를 이렇게 허벅지에 찌르는 게 허벅지에? 있어요. 허벅지 찌르고 가슴 딱 찔러서 바로 그냥 두 개 복구시키는. 주사기로 옥심이랑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그 신경가스 작용을 지연시키는 해독제예요. 왜냐하면 넣었다고 우리가 딱 상쇄시키듯이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네. 상황을 반대로 유지시켜가지고 살아남게 버티게 하면은 얘가 생각보다 빨리 배출은 돼요. 몇 시간만 버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었대요. 그것조차 못 꼽은 거네. 내가 만약에 뭔가를 당하고 가장 위험한 물질이 있다면 VX 같은 이런 신경독 물질일 거다라는 거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할 시간도 없었던 아니 거죠. 그게 너무 무서운 게 늘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네, 네.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독성분은 다 해독제가 있는 거예요? 해독제가 청산 같은 경우도 해독제는 있어요, 사실은. 아까 A, B처럼 청산가리 그 시아나몰이랑 이 물질이 만나면 비타민이 돼버려. 요 그래서 해독하는 게 청산가리가 또 있어요. 비타민이 돼버리는 마법. 청산가리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너무 우리는 아까 신기하다. 되게 무서운 것처럼 봤는데 청산가리를 지금 다시 보면- 비타민으로 만든다고? 지금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가장 악용됐던 해독제가 그 알고 계신 그 아코니틴. 이게 일본에서는 투구꽃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투구꽃. 투구꽃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자나 초호, 오두 이런 이름으로 해서 한약재로도 쓰이는데 얘가 열 처리를 하면 구조가 깨지면서 독성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투구꽃이라는 근데 투구꽃에 있는 그 아코니틴의 물질이랑 보고의 테트로도톡신이 정확히 반대 작용을 해요. 그럼 해독제가 하나는 되네? 채널을 막고 하나는 강제로 열어요. 그러면 해독제 아니에요, 해독제? 네, 그래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가 더 빨리 배출되면 죽거든요. 이걸 일본에서 자기 부인을 암살하려고 독살하려고 실험을 한 거예요. 투구꽃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보러 간 거예요? 그걸 섞어서 왜냐면 바로 죽으면 내가 걸리니까. 하나는 열어주고 하나는 닫아주고 하니까 네, 그 버티는 양을 집에서 실험을 쥐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잡고 나니까 그 카드 기록으로 쥐랑 보거랑 이런 걸 산 기록이 엄청 나왔다고. 그래, 그게 되게 유명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화학에서 기량작용이라고 쓰는 건데 이게 진짜 되긴 되는구나. 누구나 상상만 하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 하는 약간 사람이 있구나. 진짜 시한폭탄처럼 타이머를 설치한 거네요. 자기가 빠져나가요.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한 거죠. 진짜 독이랑 약이 똑같다는 게 약만 잘 조절하면은 이게 진짜 독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독인데도 이걸 약제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독성학에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그러거든요. 독이랑 약의 변은 도수다. 얼만큼 양을 투여하느냐. 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예, LD50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LD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50을 쓰는데 반수 치사량이라고 그래요. 반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이 먹었을 때 5명이 죽고 5명은 산다. 킬로그램당 해서 얼마였을 때 독약이다, 극약이다, 보통약이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극약, 아주 극약.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레벨을 되죠. 나눠서. 레벨을 나눠야지.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양으로 사람이 그게 낮으면은 죽을 수 있는 독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독약이 극약보다 훨씬 센 거예요. 왜냐면 그죠. 극약은 처방이 되잖아요. 극약 처방되죠. 근데 극약. 독약은 극약은 안 되죠. 처방이 안 돼. 안 처벌이지. 되죠. 예. 극약은 처벌, 예. 극약은 처방까지. 그러니까 교수님 네. 따지고 보면 청산가리 같은 거 구하기 어렵잖아요. 응? 다른 것도 구하기 어렵잖아. VX 어떻게 구해? 근데 보거나 네. 독사 같은 경우는 추출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뽑아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보고독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거는 옛날에 좀 가난했을 때 음식점에서 알을 밖에다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생선 알인 줄 알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는 사고가 보면 너무 많았지. 1년에 한 3-4건 항상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80년대쯤에서 국가수에서 뭐를 했냐면 보고 안 사다가 보고 테트로톡신 분리하자. 그거 실험 무지무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보고 알 하나면은 몇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테트로톡신 양은 너무 조금이에요. 테트로톡신이 사실은 청산보다도 한 1000배 독성이 크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독성이 커요. 조금 먹어도 죽을 수 있거든요. 진짜 근데 저 유명한 식당들은 가도 되겠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한번 가. 저희 한번 가시죠. 그 맞아요. 테트로도톡신 네. 보고독은 보고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살면서 그냥 만든 거죠. 생체 내에서 그냥 만드는 거죠. 두 지네들이 가지 자기 정도 보고죠. 가설이 네. 있대요. 걔네 진화인가? 제가 듣기로 진화? 아직 명확하진 않다라고 들었는데 걔네가 먹는 그 식품, 먹잇감에 있던 것들을 축적한다는 말이 있고 다른 거는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몸에 공존하게 되는데 이 미생물들이 이걸 만들어서 장내 축적시킨다라는 미생물 이야기. 이런 거요. 근데 어떻게 자기 독에 중독이 안 되는지 이 메커니즘은 또 동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뱀은 독을 모아두는 주머니가 있다 보니까 뱀은 자기 독에 죽어요. 실수로 자기를 물면? 뱀끼리 싸울 때도 물어도 죽고 오. 자기가 이제 상처가 있는데 들어가도 죽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격리하는구나. 독을. 네, 물리적으로. 근데 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유전적으로 진화를 해서 내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보거는 보거독이 안 죽어요. 진화가 돼 버렸다. 그 진화죠? 진화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체마다 자기 독을 취급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 도깨구리는 어렸을 때 우리 도깨구리 만지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걔는 약간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두꺼비독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저기 부포테닌이라는 그 성분이 나와요. 그 네. 저기 껍데기, 두꺼비. 그 두꺼비 안에서 분비가 돼요. 네. 제가 이거 동물에 대해 독특한 얘기를 몇 개 아는 게 있는데 두꺼비 독 얘기가 있었잖아요. 두꺼비 중에서 근데 그 콜로라도 강두꺼비라는 두꺼비 미국에 있어요. 근데 얘는 그 부포테닌 같은 물질 말고도 약간 향정신성 물질을 분비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럼 마약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립공원에서 두꺼비를 잡아서 걔 등을 핥아가지고 아이, 진짜 에이, 뻥치지 마요, 진짜. 아니 경고문이랑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 말한 이런 마술사들이 마법사들이 단지에다 넣는 두꺼비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구리도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타로 카드에 그런 두꺼비 나오는데? 그게 왜 어떤 애들은 같은 종인데 독이 있고 어떤 애들은 왜 또 독이 없나?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 모두가 군인이 되거나 모두가 싸움꾼이 되는 게 유리하지는 않잖아요. 농사를 짓는 게 또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이라고 하는 게 동물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진화생물학자로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독살의 역사가 엄청 깊다는 게 독살. 네. 맞죠? 동물이 이제 진화한 게 뭐 대충 6억에서 8억 년 전쯤에 이제 동물이 최초의 동물 출현했다고 하는데 그때 최초의 동물은 아마도 박테리아 미생물을 걸러서 먹는 그런 종류의 친구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동물이 해파리 같은 애들인 거예요. 아, 해파리 독 있지. 아, 해파리 독 있지. 해파리 같은 애들이 뭐냐면 사냥꾼인 거죠. 아, 오히려. 맨날 쏘여가지고 오는 사람들 해수욕장에서 많죠. 해파리 때문에 난리 나요. 네. 그리고 해파리 독은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이제 해파리 또 연구하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단일 성분이 아니라 아 그래요. 굉장히 복합적인 성분이에요. 아. 그래요? 하나의 해독제로서 중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군비 경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살하는 이런 해파리 같은 게 있으면 잡혀먹는 애들은 당연히 해독하는 거를 진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의 독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럼 얘가 또 독살한 애가 이 독이 안 먹어? 새로운 독이 출현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얘는 아주 많은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얘는 그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독을 칵테일로 넣는 거죠. 뭐. 인간은 왜 독을 쓰기 시작했을까? 처벌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칼이나 뭐 이걸로 죽일 수 없을 때 제가 보기에 이제 소크라테스부터도 보면은 동미나리를 먹고 사망을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계속 보면은 사약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한테 그 처형의
의미를 다 주는데 물리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은 사실 누구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할 텐데 못하죠. 예.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널리 쓰여 있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에거서 크리스티 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 너무 좋아하죠. 제가- 아니 지금 교수님 약간 아가사 크리스티 얘기 나오자마자 소녀 얼굴이 되셨어요. 여기 봐 여기 아, 우리 여기. 교수님 보면 캐릭터 너무 진짜 막 기억이 오래오래 갈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소설 같은 거 쓰려면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절대 걸리지 않는 완벽한 범죄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나한테 이 독극물, 독약을 한 병만 줘라. 내가 완벽하게 이 범죄를 만들어 줄게. 이런 정도로 얘기해요. 아가사 크리스티가 그렇게 자신 있어 했어요. 아니 사실은 그 아가사 크리스티가 80권의 책을 썼어요. 그중에 300명을 죽였어요. 300명 중에 100명을 독극물로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쓴 독극물이 한 30종이 돼요. 30종이야. 사실 나같이 독한 사람이 보면 얼마나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알을 수가 있을까? 그게 너무 교과서가 될수 궁금하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분 쓴 책 보면은 그 청산을 쓸 때도 스파클링 사이나이드인가 해갖고 거기는 샴페인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시면 죽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책에서는 여기 그 목에다가 주사해서 죽게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분무기 해가지고 호흡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지 물질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이걸 안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내가 제일 감동받았던 건 그 사건이 19개월 된 아기가 네. 카타르에서 어떤 질병에 걸려요. 근데 카타르에서 걔를 치료하려고 막 근데 치료를 못해. 그래서 걔가 어쩔 수 없어서 런던으로 와요. 런던으로 와서 보는데 간호사가 얘를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증세를 어디서 봤는데 막 기억하는 거야. 이 증세가 어디서 있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지. 무슨 책이야? 그러니까 아가사 크리스티야. 그 페일호스라는 책을 봤어. 그 책에 있는 그거였어. 거기에 나오는 게 탈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었어. 그 물질이 있었어.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얘한테서 그게 나오나 한번 우리 실험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 성분이 나왔어. 근데 뭐가 나오면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서 걔가 나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진짜 되게 뭔가 소름 돋는다. 굉장하죠. 살인 사건이 살린 아기. 그러니까. 그래서 뉴욕 타임스 기사에 딱 났어요. 보니까 아가사 크리스티가 제1차 세계대전 때 간호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제사가 되려고 막 공부를 해요. 엄청 공부를 해.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궁금한 제가 거 너무 없어요? 너무 궁금한 거?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어요. 가장 검출하기 어려운 독이 뭐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아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맞죠? 비소 같은 게 쉬워요. 비소는 비소 쉽고 뭐 다 쉬운데 검출이 어려운 거. 정말 검출하기 어려운 게 그 리신이라고 그랬고 리신? 피마자유. 뭐예요? 피마자유? 피마자유라서 그 식물에 우리가 옛날에 피마자 기름이라고 나왔었어요. 들어봤는데, 많이 피마자 이제 기름 뭐. 잎도 되게 특이하죠. 피마자유. 예. 그 거기서 나오는 그 독성 성분이 있는데 그 리신이라고 그러는 게 리신, 예. 워낙 작은 양으로 그 독성을 나타내고 일단 검출이 어려운 게 단백질 성분으로 돼 있어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질문을요. 청산의 1000배 정도 되는 거라 청산의 뭐 이렇게 1000 배요? 이 증상이 뭐 있고도 그도 전에 아마 죽을 그냥 것 같아요. 깨게요? 네. 식물이 그러니까 갖는 독 중에 제일 독한 제일 게 독하죠. 광대버섯 네. 아마니틴이랑 리신이 제일 독하다고. 여기 막 산에 막 가면 있는 아니 그렇게는 안 그건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네. 즉석이라기보다 바로 검사를 하면 되게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뭐 하루의 시간이 경과됐다거나 하면 어떤 물질은 그 사이 분해되는 물질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슐린 같은 것도 많이 주입하면 인슐린도 어려워요. 그게 어려울 네. 것 같아서 저는 인슐린을 예. 많이 주입한다고요? 인슐린을 과다 주입하면 죽어요. 죽어요. 저혈당 죽어요. 저혈당 쇼크가 있구나. 죽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포타슘 있죠. K. 되게 많이 칼륨. 주죠. 칼륨. 우리 몸에 있는데 걔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죽죠. 그게 우리가 평형이 돼야 되는데 평형이 안 되니까 밸런스가 죽죠. 안 맞으면 그냥 죽는 죽죠. 거구나. 예. 그런 것들은 진짜 검출하기 어렵겠네요. 어렵죠.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다 맞아요. 보니까. 원래 있는 물질이 들어가면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랑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어쨌건 이렇게 밝혀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독을 쓰던 무조건 밝힐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는 못 밝힙니다. 다는 못 밝혀요? 다는 못 밝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종류 찾습니다. 많은 종류는 찾기 때문에 네네. 비소 같은 경우도 계속 쓰고 있다가 비소의 검출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비소 못 쓰죠. 네. 이거 쓰면 다 걸리네. 그러니까 못 쓰죠. 묘하게 들리는 게 독이라고 하는 게 인류 문명에서 등장해서 널리 활용된 거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힘이 보이지 않는 그 살상 무기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국화수가 하는 일은 그 보이지 않는 독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볼 수 없는 독을 만들려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독을 찾는 보려는 그런 또 과학자들, 또 과학 수사하시는 분들의 이 끝없는 군비 경쟁. 와. 근데 감사합니다. 승리자는 국가수일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럼요. 독 중에서 그 좀 두려운 독 있으세요 혹시? 아까 그 화학 무기 같은 거 좀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마약 종류에서 그 펜타닐이라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네. 거 있거든요. 그냥 가끔씩 TV에서 이제 그 길거리 길거리 미국 이렇게 허리 굽은 너무 사람들.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2021년에 그 미국에서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만 7천 명이에요. 10만 7천 명인데 그중에 펜타닐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넘어요. 그럼 거의 다 펜타닐.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도 많고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도 많다는 거거든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더 큰 심각한 거는 펜타닐은 지금 우리가 암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진통제로 해서 이 패치라고 해서 이거 붙이죠. 뭐 내가 큰 수술을 했다든지 진짜 막 암이 그 통증이 있을 때 보통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멀쩡한 사람들이 자꾸 쓰려고 하니 이게 진짜 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독이라고 그러잖아. 네. 예. 지금 미국에서 문제되는 건 이 합법적으로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펜타닐이에요. 불법으로. 불법으로 그러니까 식물에 있는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키워야지 얘가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합성품은 케미컬이라. 24시간 공장만 만들어졌다고 계속 원료만 만들 수 있으면 24시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어지죠. 무서워. 왜냐면 펜타닐이 만들기 쉬워요. 문제는 아편이나 몰핀 이런 거는 구조가 막 고리가 막 엉켜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야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들기 좀 어렵겠는데 싶어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펼쳐가지고 새로 구조를 만든 게 펜타닐이라서 얘는 만들기 되게 쉬워요. 저는 그래서 독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의 독은 펜타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그러니까 펜타닐은 치사량이 2mg이에요. 2mg이면 2mg이면 정말 우리 연필 깎아놨고 끝에 요만큼 있는 게 2mg이거든요. 그게 잘못해가지고 내 코로 들어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죠. 무섭네요. 근데 마약을 왜 마약이라고 하죠? 독약이라고 안 하고? 독약보다는 약하죠. 작은 양으로 죽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약은 그렇게 죽진 않죠. 그리고 마약은 대부분이 만성 독성이에요. 네. 근데 펜타닐은 진짜 독이네요. 독이죠. 그건 2mg이 치사량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청산가리가 200mg, 200mg, 그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청산가리보다 100배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는 네, 그 맞습니다. 용도에만 맞게 사용을 네, 해야 된다는 진짜로. 그런 네. 아니 거의 한평생을 지금 독과 함께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독과 함께 또 잔인한 사건들과 맞아요. 또 함께 해 오셨잖아요. 막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진짜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일이라는 게 그 과학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지의 물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전혀 모르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마지막에 찾았을 때 그건 다 아시잖아요. 네. 얼마나 기쁜가. 그걸로 다 완전히 정말 보답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수일은 그거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찾아놓고 나면은 사건이 해결이 되거든요. 네. 사건이 해결이 되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죠. 그 과학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로지 국가수에 있는 과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억울함도 많이 또 밝혀주셨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좀 집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집념. 일에 대한 집념이 있어서 이거 내가 꼭 찾아야 돼요. 막 이거 안 찾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집념도 의무감도 사명감도 다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범인 무조건 잡을 수 있겠네요. 진짜 교수님 꼭 좀 소설 하나만 쓰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너무 아까워. 아까워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머리만 어떻게 드릴까?